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야, 오랜만에 뵙네요. 송기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푸른나무님 안녕하세요. 송기호입니다. 야, 파란색 잘 어울리시네 아주. 네, 입고 싶은 자랑스러운 파란색입니다. 자, 여러분 송기호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자, 이력 좀 보여주세요. 제 40회 사법시험 합격하신 서울대 출신. 그리고 어쩌다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개고생하고 돈도 못 벌고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 어쨌건 민변 들어가시는 분들 돈 못 버시는 분들이야.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하셨고, 이따가 그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역대급의 업적을 갖고 있는 사람, 최고의 외교통상 전문가이시고 이재명 당대표의 법률 특표를 하셨고요. 송파울 민주당 후보인데 후보가 배현진입니다. 근데 이 지역은 제가 후보님을 특별히 더 모신 이유가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서. 아니 그리고 이겨야 돼요. 우리가 송파에서 이겨야 민주당이 전국적인 범위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서초를 사이에 두고 동작을하고 송파을이 이기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나오죠. 네. 송파에서 이긴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강남권 인구가 그러니까 서초, 송파, 강남 다 합하면은 거의 충청북도 정도의 인구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단단하게 교두부를 마련하면은 네. 반드시 우리 대통령 만들 수 있습니다. 꼭 그럼요. 이겨야 됩니다. 우리 목표는 총선이 아니야.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총선도 이기고 그분을. 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압승을 해야 그분을 대통령으로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반드시 배현진을 꺾을 겁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송파을에 계시는 분들 우리가 의례적으로 송파는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잖아요. 송파는 원래 민주당 거였어요. 그렇죠. 네. 네, 최재성 전 의원도 우리가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으로 만든 곳이죠. 할 수 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뷰하기 전에 후원부터 한번 해봅시다. 후원부터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그 송기호 변호사 유튜브 채널이랑 모두 다 공지를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자, 하나은행. 아, 나 또 이분 또 국회의원 되시면 농협으로 바꾸실 거잖아, 이거. 자, 386-9100- 아니, 9100-35-56904. 힘드시죠? 왜냐하면 이게 진영을 위해서 10수년 이상 싸웠기 때문에 돈 없는 변호사예요. 사실 많이 맞잖아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배현진하고 송기호 인물 비교를 하면 송기호가 100배 낫죠. 근데 TV에 많이 나온 사람인데 한 건 하나도 없고, 그렇지 않아도 새날 그 공약이행평가라는 프로그램에서 배현진 지역구를 해봤거든요. 모든 분야가 다 하야. 저도 봤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은행 그 386- 386- 이렇게 하면서 또 한번 인지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겁니다. 9100-35-56904 송기호 후원회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부터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링크도 좀 바꿔주시고요. 우리 스텝. 자, 지금 송파을에서 일단 관심 갔던 것이요. 저기 경쟁 후보들 경선할 때 이 박지영, 홍성룡 후보랑 경선을 했지 않습니까? 네. 뭐 당연히 송기호 후보가 이기는 싸움이었지만 저 박지원 후보 때문에 굉장히 많이 관심이 갔던 것도 사실이고, 뭐 지는 것도 이상하긴 하죠. 이제 지난 일요일 날 우리 홍성룡 후보랑 같이 이제 원팀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해서 같이 손잡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선거운동 하신 우리 두 후보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댓글창 위에 송기호 십시일반 후원해 주세요. 계좌번호하고 송기호 TV 구독하기 올라와 있거든요.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새날 한번 나왔다가 힘을 받고 가야 더 지역에 가서 열심히 싸우죠. 요거를 소위 말해서 공중전이라고 하잖아요. 지역에 가서 악수하고 명함 나눠주고 행사 참석하는 건 지상전이고. 맞지요? 맞습니다. 저는 송기호 변호사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분은 진짜 찐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송파는 지상전도 열심히 뛰고 있는데 네. 네, 이렇게 푸른나무님과 같이 공중전을 뛰니까 더 힘이 납니다. 생방으로 KBS나 이런 데보다 훨씬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생방으로. 네. 자, 송파을은 스윙 보터라고 하는 이야기는 분위기에 따라서 민주당으로 왔다, 국민의힘으로 갔다는 지역인데 한번 볼게요. 지난 그 선거 때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 최명길 후보 당선 송파을이에요, 여러분. 다음 2018년 재보궐선거 최재성 당선 민주당입니다. 그때 최재성 후보가 저 남양주에서 잠실로 가서 송기호가 존재감 없다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었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무시당했던 거잖아요. 되게 서러웠을 것 같아. 근데요. 그런 과정이 저는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바닥에서부터 뛰어야죠. 자, 그 다음 21대 국회의원 선거 배현진 50.46, 최재성 46.04. 그러니까요, 그 스윙보터라고 하는 말이 민주당이었다가 국민의힘이었다가 이런 건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민주당 지지세가 더 강했을 수도 있는 지역이죠. 그렇죠. 국회의원 숫자로는. 네, 충분히 잠재력이 있는 곳이죠. 예. 우리가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송기호 대 배현진 이 구도인데 이 선거는요, 민주당 지지층만 선택과 집중해주면 무조건 이기는 지역이라고 봐요. 최근에 유삼룡 후보가 공천된 지 며칠 안 됐잖아요. 적극 지지층에서는 0.몇 % 앞섭니다. 네, 봤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서 송파을하고 동작을만 막아내면 강남은 상당 부분 무너진다. 그리고 우리가 송파에서 이겨야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과반수로 이긴다? 저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압승해야죠. 압도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과반만 이기면요. 지금이라서 거부권 행사. 지금이랑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똑같은 그래서 상황이 벌어질 네, 거고.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가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송파을에서 이겨야 되고요. 네. 네, 꼭 이기도록 저도 죽도록 뛸 테니까요. 우리 송파을 유권자님께서 적극 지지해 주십시오. 그래서 유삼룡과 송기호는 완전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꼭 당선시켜야만 되는 지역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압승이라는 표현은 제가 숫자는 말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생각만 있겠지만 입법부가 대통령을 무력화시키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부권, 네. 네, 말이 안 되는 거부권을 네. 입법부가 국민의 뜻대로 해낼 수 있는 그런 압승을 해야 됩니다. 온라인이라든지 이런데 그때 아마 온라인이 대표로 이제 등장을 했던 게 저는 다음 아고라 느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트위터. 그렇죠. 이 흐름으로 쭉 갔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 이름을 뭐 빛내기보다는 이쪽 진영에 어마어마한 도움을 줬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송기호. 그게 벌써 10수년 지나가지고 이제 빛을 보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진짜 개고생하셨지. 아니 개고생이 아니라니까요. 네. 다 필요한 저는 땀을 흘렸다. 그러나 이제는 성과를 내야 될 때입니다. 인격 돌령하셔 보면은 우리 송 후보님 이게요. 그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산 소고기 협상 여기에 송기호가 그때 이제 확 튀어나와서 스타가 2008년. 됐는데 네. 저거 헤드라인 한번 볼게요. 쇠고기 협상 국제조약법 상무효 송기호 변호사. 이게 사실은 이게 그 어제인가 이명박이 촛불 관련한 무슨 인터뷰 비슷한 걸 하나 했더라고요. 자기를 뭐 흠집내기 위해서 수입산 소고기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미국에 좀 더 정확히 디테일하게 말하면 미국 방문을 하기 위해서 그때 부시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다른 나라가 하지 않는 협상을 해가지고 한국산 소고기에 광우병 논란이 생겼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그 2008년 시절로 돌아가 보면 기억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반도 대운하 그런 이야기 있었죠. 그걸 막았잖아요. 예. 우리 국민의 힘으로. 그 결정적 계기가 된 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검역 주권을 그냥 미국에 갖다 바친 거였죠. 거기에 대한 국민적 저항. 그 저항이 국제법적으로 근거 있다는 걸 밝힌, 네, 그게 저의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30개월이냐 아니냐 이 논쟁도 어마어마했었고요. 지금도 국민의힘은 저게 선동이라고 말하잖아요. 저 30개월령은 여전히 국제법적으로도 네. 중요한 현재 모범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논리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엄청 고생했는데 송기호 변호사 한 번 부르면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방송하다 보면요. 광우병은 실제로 일어난 병이고. 그래서 그때 우리 국민들의 전국적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더 안전한 검역 기준이 국제법화된 거죠. 네. 이건 우리 국민이 만든 성취입니다. 맞죠.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송기호. 혼자만 하는 그런 건 아닌데. 결정적인 역할은 국민이 하셨고요. 이야,
겸손하게 다시지. 아니 그게 사실이죠. 어, 그렇게 많은 어. 국민께서 촛불을 들고 참여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하는 그 행동들을 보면 네 그때 그러면 당당하게 하지 설명하지. 그때는 뭐 자기가 그 그렇죠. 청와대 뒷산에 가가지고 성찰했다고 했잖아요. 아침 이슬을 불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조금 더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오염수 방류하는 거랑 아주 비슷한 맥락인 게 광우병 걸릴 수 있는 확률은 떨어질 수 있어도 그 위험성을 제거하고 다른 나라랑 똑같이 제가 저번에 한 분석을 해보니까 한국이 30개월 밑에 수입한다고 해도 어떤 나라는 그보다 훨씬 더 어린 수들을 수입하는 자기들 나름대로 그게 가이드라인이 있더만요. 그게 자율성이고 국제법상 허용되는 국가의 검역 주권이에요. 우리가 그 많은 시민들이 외쳤던 거 딱 하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제법상의 검역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라. 그게 처음부터 끝이었습니다. 그때 아까 그 2008년에 프레시안 헤드라인이 정말 지금도 기가 막힙니다. 송기호는 대한민국의 에이스다. 에이스가 이제 나타났어. 16년 만에. 16년 만에. 그것도 배현진 지역고. 네. 그러나 꼭 해낼 겁니다. 그동안 흘려왔던 저는 땀이 반드시 성과를 이룰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방송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아픈 손가락들이 몇 명 있어요. 진짜 설마 제가 거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고생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뭔가 빛을 봤으면 좋겠다. 진짜 고생은 이 사람이 했는데 국회 못 들어가고 맨날 원회에 있으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고 그 자리를 대정부 질문으로 옮겨야 된다. 상임위로 옮겨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비록 원회에 있었고 이제 이번에 처음 공천을 받잖아요. 그렇지만 원회에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당대표님 모시고 법률특보 하면서 특히 이제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국제법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그걸 일을 같이 하는데 뭐 원회라서 뭐 무슨 더 힘들었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힘들다고 하셔야지. 아니 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예,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안 힘들겠어요. 원외 지역위원장이 돈 나오는 자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여전히 돈 나오는 자료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돈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민변하거나 이러면은 뭐 벌이나 제대로 됐겠어요. 그래도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변호사라는 직업이 있으니까 다른 원회에 비하면 나은 겁니다. 그런가요? 예. 그럼요. 어쨌건 여러분 송기호 후보는 지역에서 전체 진영 전체를 위해서 엄청난 고생하신 분이다. 기억 꼭 하시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강남을 중심으로 동작을과 송파을을 이기면 우리가 다 이기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되고 또 이길 겁니다. 이분은 살려야 되는 거고. 네, 살려주십시오. 네, 당연히 살려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릴게요. 핵오염수 방류가 당장은 뭐가 문제가 안 나타나겠죠. 언젠가는 꾸준히 바다에 핵오염수를 방류를 하면 바다는 그만큼 오염될 것이고 방사능은 누적이 계속되면 이번에 방사능 그 핵오염수 방류 때도 엄청 고생하셨잖아요. 그건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마음속으로 고생이 많았죠. 그리고 지금도 비록 그게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지, 그 잠재적인 위험들은 계속 쌓여 있죠. 네. 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사실 그 분야에 많지 않은 무역 통상, 외교 통상 전문가이신 게 뭐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시대 최고의. 그렇게 불러주시면 제가 한 가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이 핵오염수 저지를 위한 활동이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선 오염수로부터 안전한 학교 급식을 만드는 조례도 꾸준히 운동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 제가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하나 바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일본의 핵오염수 문제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필요하잖아요. 적어도 최소한의 어쨌든 정부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려면은 일본의 자료를 요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본에 뭘 요구했고 뭘 질문했느냐. 제가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송기호에게 그거 공개하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원자력위원회는 전혀 일본에 했던 질문을 아예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네. 비밀로 했다가
이제 저와 재판에서 져서 원자력 안전회가 역시. 일본에 뭘 물어봤는지는 공개했어요. 작은 변화지만 우리가 이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하나 가고 있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맞습니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이 단순하게 검찰 심판만은 아니거든요. 각종 분야에서 망가진 나라를 세우려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회로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 쇠고기 협상에서도 보면 그거잖아요. 영우 규정을 우리 정부가 틀리게 해석한 것을 짚어내서 협상의 문제점을 이슈화시켰고 결국은 그것을 재협상하라고 국민들이 촛불을 수백만이 켜지면서 연령에 대한 그거 협상을 다시 해냈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네. 중요한 계기를 만든 것은 사실이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야기로 돌아오면 네. 사실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음. 네, 뭐 2008년 이야기도 좋죠. 근데 지금 당장 저는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지금 여기까지 우리나라가 올 수 있었던 많은 조건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조건들이 거의 대부분 좀 맞죠. 예, 무너지고 있거나 무너졌다. 마지노선이 깨졌다. 네, 각 근데 분야가 다. 예, 근데 이것을 대통령은 모르고 저는 이제 글쎄요, 제 주변에서 누가 이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간신들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고 망해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한 사람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부부 정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더 이겨야 되겠고 또 이겨서 압도적으로 이겨서 정말 판을 바꿔야 된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분이 국회 한 명쯤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전문성 들어가고 싶습니다. 당연히요, 네. 당연히. 그 성규 변호사는 그래서 10수년을 이렇게 고생한 사람을 지지층들이 외면하시면 안 되고요. 254개 지역구 비례대표까지 다 관심을 줘야 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아마 이재명 대표도 곧 송파 쪽으로 가지 않을까. 네. 그 전략일 거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자, 여러분 관심 가져주세요. 이름 기억하세요. 최근에 이 진영에 들어오신 분들은 송기호를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모르실 거예요. 잘 모르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진영의 아픈 손가락이다. 진짜 진영의 아픈 손가락이다. 이번에 꼭 반드시 배현진을 물리치고 들어가게 하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본인 전문 분야신데 네. 그 ISDS 투자자 국가 분쟁 여기 지금 우리가 론스타 관련해 가지고 이것저것 소송비까지 하면은 3,500억 원을 물어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도 본인이 확고한 지론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야기 좀 덧붙이면 우리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많이 무너졌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국제무역, 국제통상, 국제법 관계예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많이 약했는데 그래도 방향은 옳게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 이후에 쭉 왔다가 이를테면 이제 이 투자자 국제 분쟁 이야기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벌써 2년 전이네요. 2022년 8월 31일 날 이제 론스타에게 져가지고 한 2,800억 원 정도 이제 물어라고 국제 중재 판정이 났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꺼내냐면 이게 국가 세금 예산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기했던 건 이익 본 자들이 내게 하라는 거예요. 제 지론은. 론스타 사태로 해서 이익을 본 하나은행이라든지 론스타라든지 이익을 본 자들이 배상하게끔 정부가 제대로 조사하고 근데 문제는 한동훈 당시의 법무부 장관은 어떤 전략을 취했냐면 이것을 그냥 무책임하게 이를테면 다시 한번 런던 법원에다가 재판을 받아보자는 식으로 그렇게 처음부터 전략을 잡았어요. 저는 그걸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벌써 이제 그때는 2,800억 원이었는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제 제가 제시한 방향과는 달리 이걸 그냥 이걸 아예 취소하는 런던 법원 절차로 던지면서 현재 이게 3,500억 원을 돌파했어요. 배상액이. 그러니까 저의 생각대로 가면은 어떻게든 론스타 사태로 이익을 본 자들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여러 대안들을 찾아야 되는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예 그 길은 그러니까 모피아라든지 하나은행이라든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그냥 런던 법원으로 던졌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이걸 뒤집을 가능성은 정말 없거든요. 0에 가깝다. 확률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때 외환은행을 이제 사모펀드 론스타에 팔면서 사실 그 자체가 불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해온 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역사가 길다. 첫 번째. 네. 아까 쇠고기 이야기도 2008년으로 갔죠. 론스타 가면 훨씬 더 가야 되는 거고요. 또 이게 국제법적으로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얼른 바로 이해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쉽게 딱 바로 선명하게 안 왔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럼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성공하는데, 그래서 반드시 다시 우리가 이 나라를 새로 만들고 정말로 민생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저와 같은 국제통상 전문가 꼭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요, 당연히. 한동훈이는 뭐 법무부 장관 하면서 사실은 이걸 막아내야 되는 사람인데 결과가 나오면 대략 이런 거예요. 뭐 항소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거의 없는 상태. 그런 식으로 무능하게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충분한 승산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뭐가 충분한 승산이 있는가 공개하라라고 했죠. 그랬더니만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다 이미 국제법 판례하고는 전혀 안 맞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때 관련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얼마 전까지 기재부 장관이었던 추경호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죠. 거기에 다 관련이 있어가지고 네. 사실은 공범인 상태. 마치 한동훈이가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 윤석열 징계의 지금 원고였던 법무부가 뭐 항소 포기하는 이런 느낌? 사실상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론스타에게 한국이 2,800억 원 졌다라고 그 판정문에 보면 당시에 모피아들이 뭘 잘못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나는 한동훈 법무장관은 그 잘못한 것을 수사해야 된다. 예. 그래야 이후에 설령 우리가 론스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거든요. 국제중재법상 론스타에게 그냥 아예 안 주고 넘어가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면 그 실제로 이득을 본 또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동훈이 조사를 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요거 이제 선거 때도 한번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을 한번 더 하셔야겠네. 예. 한동훈이 이제 비대위원장까지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짧게 하자면요. 여러분들 한참 이슈가 됐던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의 IRA. 이것도 지금 대응 잘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 IRA 좀 어려운 이야기가 있기는 해요. 설명을 하긴 해야 네. 되는데 문제는 이게 그런 거예요. 왜 나라가 무너지고 있고 우리나라 성공 왔던 그런 조건들이 흔들리고 있느냐. 그러면 이제 가령 이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게 단순히 이를테면은 한국산 전기차, 다시 말해서 미국 현지에서 배터리를 생산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그렇죠. 안 준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산업 정책의 문제이고 또 중국산 전기차들이 막 들어오고 중국산 배터리 문제라든지 어떻게 하면 지금의 이런 그 WTO 체제, 그러니까 통상 개방, 무역 질서가 급격하게 흔들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를테면 지금까지 196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국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해 준 국제통상규범이 이미 무너졌는데 이걸 치열하게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산업정책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게 정부 역할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히려 지금 한동훈 장관은 무슨 운동권 잡는 걸 시대정신이라고 무슨 시대정신이야.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야기를 이제 조금만 더 드리면 이 문제가 애초에 발단은 이제 결국은 미국이 자국에게 유리한 산업 정책이거든요. 근데 자국에게 유리한 산업 정책을 각 나라는 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사실 처음에 우리가 중국의 현재 그 초기에 그 배터리 공장 지으려고 할 때 시진핑까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얼마나 그 말하자면 요청했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막상 가서 공장을 지었더니만 차별했죠. 그래서 중국산 그 배터리 산업을 키우는 방향으로 결국은 이용을 한 거죠. 근데 자, 중국, 미국 이런 큰 흐름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국민 경제를 뒷받침하는 그런 통상 정책, 산업 정책을 가져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야 되는데 맞죠.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잘못 대응한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최소한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그 규범을 미국에 지키라고 강하게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놓친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세세한 이야기보다도 저는 현재 산업 정책이 없다. 한마디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외교의 기본이 국익이잖아요. 어쩔 때는 2를 내줄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10을 가져와야 외교인데 이거 그냥 미국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미국이 원하는 거라면 다 주겠다. 완전 퍼주면서 결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어떤 이득도 얻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뭐 나중에 재협상을 했네 말 해가지고 뭘 조정한다고는 하는데 조정된 사실- 거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더 악화되었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그러니까요. 싶은 것이 처음에 이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한 국제 통상 규범에서는 큰 일탈이고 충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미리 시그널이 있었어요. 신호들이. 그래서 멕시코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한 2, 3년 전부터 계속 미국 의회를 설득하고 로비를 하고. 예. 이게 만약에 미국의 뜻대로 지나치게 미국 전기차만 보호하는 식으로 가면 미국에게 뭐가 불리할 것이다.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멕시코도 중요한 성과로 상당한 미국의 양보를 얻어냅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나요? 우리는 아예 그런 게 제대로 진행되는 것인지 그 본질조차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파악을 예. 못했어요. 그 오염수 방류도 그렇고 뭐 강제 동원 문제도 그렇고 이거 IRA라든지 그렇고 국익을 위해 싸우지 않고요. 자기 자신의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만 외교를 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변화, 더 나은 내일을 추구하는 국민들을 적으로만 만들고 그 맞죠. 사람들과 싸우는 생각만 하지. 네. 우리 국민 경제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지금 이렇게 사실 미국과 중국의 그런 자국 우선 산업 정책이 더 극심화되고 있는 것은 뭐 많은 이유가 있죠. 뭐 예.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그게 우리 외부에서 발생한 변수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우리 산업 상황이 어떤가? 그 외부의 변화는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사실 거기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정권은 그게 아니라 국민의 일부를 자꾸 적으로 돌리고 그거 싸우는 데 집중하고 있고 아까 제가 한 번 더 부부 정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천도 사실은 부부 정권. 부인 지키는 공천 아닌가요? 공동 정권. 네. 그렇잖아요. 국회를 무력화시키잖아요. 부인 막느라고. 자, 진짜 들어보고 싶은 이야기 많은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면 아리백.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전 세계가 아리백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무역에 있어서 아리백 방향성으로 가져야 되는데 최근에 한동훈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리백을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떻습니까? 모를 수도 있죠. 국민은 모를 수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 알아야지. 그렇죠. 사실 이제 이 아리백이라는 게 이게 이 자체가 어떤 그 딱딱한 법전에 있다면 차라리 나아요. 그렇죠. 네, 국제법원의 조항이 있다면 그건 그냥 어떻게 좀 바꾼다든지. 근데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이게 어디에 작용을 해버리냐면은 국제 자본시장 펀딩이 안 돼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러네요. 예. 이건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처럼 아까 저도 지금 방금 봤습니다만 모르면 어떻냐? 그러면 결국은 대기업들은 다 외국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나갑니다. 나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정말로 그 에너지 문제 현실은 엄중한데요. 재생 에너지 키워야 됩니다. 마치 태양광을 뭐 이른바 어떤 굉장히 적대시하고 그럽니다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재생 에너지 해야 되고요. 당연히요. 네. 이 아리백이라는 것이 그냥 뭐 미국과 이렇게 뭔가 적당히 이야기해서 뭔가 좀 피해나고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리백뿐만 아니라 아리백은 말 그대로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재생 에너지 비율을 100% 가져가는 그런 글로벌 어떤 규범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특히 이제 대기업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지금 압박을 가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일테면 더 근본적인 배경으로 또 이제 약간 이게 국제법 이야기 하다 보면 제가 늘 불만인 게 좀 우리말로 된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나마 백은 있는데 또 이제 넷제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저 아리백이란 말을 모르세요, 사실은. 그렇죠. 너무 어려워서 그냥 예. 저게 뭔가 있나 보다라고 넘어가는데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지구가 아프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탄소 발생이라고 하는 거 간단히 쉽게 표현해서
공장에서 굴뚝에서 연기 나오는 거 이거 없애자 해서 모든 제품을 만들 때 신재생 에너지로만 만들자 100% 그게 아리백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지금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한 전 세계 유일한 국가예요. 그러니까 아리백이 아까도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국제 금융 자본의 그런 강한 스탠다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은 그걸 맞출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지금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알면 뭐하고 모르면 뭐하냐 그렇게 되면은 정부가 그렇게 나간다면은요 대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은 그거는 이미 정해진 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넷째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더 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탄소 중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탄소 중립으로 가려고 할 때 원전의 문제를 포함해서 이게 단순히 뭐 탄소를 줄이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이거든요. 맞죠, 맞죠. 네.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건 정말 그 넷제로와 아리백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정말 국민 투표까지 해야 될 중대한 사안이지 이걸 가지고 알면 뭐 하고 모르면 뭐 하느냐 그런 사람은 저는 정치하지 말고 그냥 어디 맞죠. 검사실에 가서 그냥 피의자 앉혀놓고 검사나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할 말은 절대 아닌데 저런 식으로 민주당 후려치느라고 저런 메시지가 나오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정권을 떠나서 장기적 비전을 갖고 차근차근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anything but 문재인 하다 보니 그 모든 걸 되돌리다 보니 탈원전도 친원전으로 바꾸고 아리백족 안 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우리가 수출해서 벌어먹지를 못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의 먹거리랑 관련이 있는 이런 상황을 이런 미친 정부가 총선에서 압승해서 이겨내지 않으면 절대 이 사람들은 멈출 사람들이 아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변진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우리 송파에 저는 합리적인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송파 계신 분들이. 그래서 일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아리백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금이라도 기업을 해보는 분들, 조금이라도 외국과 무역 거래를 해보는 분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런 말을 들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런 맞죠. 합리적인 선택 판단을 저는 우리 송파 유권자들이 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후보가 많지가 않아서 그 희귀템. 송기호. 아, 그래서 16년 걸렸나요? 그러니까. 자, 댓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혁신하자고 김병우님. 송기호 선배님 파이팅 하셨고요. 아는 분인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선배님이라고 부르셔서 좀 쑥스럽습니다. 은하철도님, 송기호 후보님 들고 계신 피켓. 국제통상 전문가 문구 약합니다. 좀 더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문구로 대체하세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저 출퇴근 인사 보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0대뿐 아니라 30, 40대 엄마들에게 특히 신경 써서 선거운동 해주세요. 특히 송파을은 사랑합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길게 한다고 또 뭐 이식이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방송 보시면서 배현진하고 붙는 저 변호사가 야, 그런 훌륭한 변호사였어? 정도. 이미지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하나은행 386-38035-5690-4 송기호 후원에 또는 채팅창 위에 있는 송기호 TV 구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진짜 십몇 년 되게 고생했단 말이에요. 국회의원이 되면 하고 싶은 일. 나는 송기호 변호사는 국회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할까? 이게 되게 궁금해요. 국회 목욕탕 가고 싶다. 괜찮습니다. 자, 국회 목욕탕 갔다 나오면서 저는 지금 공급망 문제가 심각해요. 공급망이요? 네.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너무 아쉬운 게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루어온 중요한 성공 조건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당연히 우리가 압승해서 이 무도하고 정말로 나라 걱정하지 않은 뭐 지금 이제 가령 뭐 물가를 예를 들면은요. 네. 물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정말로 고민하지도 않은 이런 정권 정말로 네.
빨리 끝내야죠.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지금의 어떤 시대 정신도 좀 같이 총선에서 좀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정신이란 게 결국은 다시 일어서는 거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무너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아닙니다. 저는 무너졌다 이미 생각합니다. 무너졌다. 네. 그러니까 다시 일어서는 그런 어떤 시대 정신 이걸 좀 이야기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다소 거리가 느껴질지언정 저는 우리나라 산업 정책, 특히 이제 우리 국민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공급망을 포함해서 그런 산업 정책을 국회가 입안하고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 그런 법안, 그런 걸 꼭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 국가라고 하는 것은요, 법이 만능이죠. 법이 미비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어떤 것도 법으로 만들면 다 가능하죠. 법률가시니까 잘 알잖아요. 어떤 경우는 예외 조항, 특별 조항 두면은 쉽게 표현해서 공소시효 끝난 것도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법이고 윤석열 임기도 법으로 제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게 법이기 때문에 법률가들도 그래서 필요한데 법률가 하나에다가 국제통상무역이라는 전문성을 하나를 더 얹으신 분이라 송기호가 국회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로 발의할 법안은 무엇인지 뭐 이런 궁금증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공급망을 우리 국민 경제를 위해서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이나 미국이 현재 국제통상규범을 완전히 깨뜨려가면서 자국 산업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런 결정 체계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그걸 좀 깊게 연구를 하고 또 그걸 입법을 할 생각입니다. 국회 목욕탕 가시라니까. 아니 목욕탕 갔다 나온다니까요. 들어가자마자 뭐 일부터 하시겠다고 좋은 답변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대개 보면은 검찰개혁 이야기만. 그러니까 당연히 하고요. 당연히 저도 검찰개혁하고.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송기호 후보의 전문성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저도 당연히 검찰개혁을 하되 왜냐하면 다시 우리가 이렇게 세워야 되잖아요. 맞죠. 네. 맞는 말씀이셨고요. 그 실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칭찬하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만이 특화되어 있는 그 아젠다를 이야기하셔갖고 야 역시 송기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들어가신 분 중에 검찰개혁 안 하겠다는 사람 일도 없으니까. 다른 후보들은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분은 윤석열 탄핵, 어떤 분은 검찰개혁 이야기를 해서. 그걸 저는 천편일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정말 중요한 당연한 거죠. 이야기죠. 예. 근데 왜 서울대까지 나온 사법시험 합격한 송기호를 정치를 하게 됐는가가 난 궁금해요. 그게 기본 철학인데 정치가 뭐길래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지지층들은 알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변호사쯤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연봉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본인이 정치하려고 하는 나한테 정치가 무엇길래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가 난 되게 궁금해요. 근데요, 저도 참 많이 생각해 보거든요. 사실은 제가 변호사 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왜 정치를 하려는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그거 봤어요. 맞아. 시골 네. 내려가셨죠. 예. 그래서 그때는 한 달에 일주일을 농사를 지으면은 나머지 한 3, 4주일은 농민운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잠깐만요. 이 서울대 나온 놈의 시키가 서울에서 좋은 직장 다니는 게 아니라 시골 내려서 농사지은 거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 속 터졌겠네. 그래서 제가 결국은 고향에를 못 내려가고 저 해남 나주 이런 데로 내려간 거예요. 아버님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네. 왜 변호사가 정치를 하지? 라고 한다면 제가 차라리 처음부터 법대를 나와서 사실을 봐서 처음부터 변호사였다면 그런데 저는 제가 변호사 되리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농사 짓다가 열심히 농민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영농에 실패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상경할 수밖에 없었고 열심히 취직을 이제 저도 여기저기 취직시험 많이 봤습니다. 너무 이제 그때는 이제 지금은 이제 인권위원회에서 그런 이렇게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게 없어졌지만 기억나세요? 전에는 나이 제한이 있었어요. 심사. 맞죠. 네. 시골에서 농사짓느라 신입사원 나이 제한에 걸려서 취업을 못해. 잘 못하다가 이제 고생하다가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그때 이제 그럴 바에야 그냥
사실을 보자 해서 이제 변호사가 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러면 왜 정치를 하려고 했을까? 아마 그때 군대 제대하고 제가 농촌에 내려갔던 생각이지 않았을까요? 아, 그러니까 그때는 그야말로 정치는 생각이 없었겠죠. 내 능력과 재능을 예. 일종의 기부하는 거라고 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거지. 시골에 서울대에 나온 사람이 내려와서 농민운동을 해. 그러면 그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잖아요.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네. 저는 그걸 기부라기보다는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다 시골을 떠나는데 와주는구나. 같이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게 커요. 그게 이제 그러면 그건 왜 내려가느냐.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좀 더 뿌리 내리면 이제 제가 고3 때 광주에 있었죠. 5.18. 그렇죠. 네. 예. 아마 그런 게 저의 밑뿌리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셨구나. 직접 5.18 직접 보셨어요? 그렇죠. 아, 제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고3이었어요. 전 동명동 살았습니다. 잘하면 제 지산동에 살았습니다. 도청이 가까워요, 바로 옆에. 그렇죠. 지산동에서 지산동에서 도청 가려면 동명동 가죠. 그게 내 몸속에 유전자처럼 흐르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운동하던 사람들은요, 잡스럽게 돈 벌고 이러는 거에 대한 그게 굉장히 그게 연구스럽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고.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정치인들 인터뷰를 하면 가끔씩 하는 말이에요. 이거를 다른 식으로 정의를 하면 내 인생이 된 오기. 출마가 내 인생이 된 오기 같다.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내 인생에 대한 오기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오기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동훈 장관이 운동권 청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맞죠, 맞죠. 네, 그래서 네, 저도 늘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왜 정치를 지금 이제 정치인이 됐잖아요. 파란색, 이 자랑스러운 파란색을 입은 정치인이 됐는데 정치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정치를 할 생각입니다. 한번 확 좀 뒤집어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뭔가 가슴속에 좀 뭉클한 이야기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새날 가족들한테 마지막 소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새날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도 새날 자주 보고요. 또 새날에도 출연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오늘 불러주셔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송파에서. 송파 잠실권 아파트, 또 석촌동, 삼전동, 잠실본동, 헬리오시티, 회미리 아파트, 문정법조단지. 아는 분들 제게 꼭 연락해 주세요. 제 직접 받는 전화번호 010-6323-1409, 6323-1409번입니다. 꼭 지인들 연결해 주셔서 제가 국민의힘 꼭 이기고 압도적으로 이겨서 대통령 만들고 이 무너져가는 나라 우리 시민의 힘 속에서 꼭 같이 구하겠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꼭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꼭 이기겠습니다. 예. 저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나경원과 배현진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언행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인데 송파을과 동작을이 이기면 민주당이 총선 압승하는 거예요. 딱 그런 바로메타의 지역구에 최고의 변호사, 최고의 민생 변호사,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가 지금 출전을 놀랍게도 송기호 변호사가 출마가 처음이라는 사실. 처음입니다. 네, 처음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만큼 이제 민주당 분위기에서 치이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좀 도와주시고 화면 위에 있는 후원 계좌도 좀 꼭 잊지 마시고요. 십시일반해서 한 10,000원씩만 보내주셔도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역구 사무실에 도착했는데 후원금이 많이 쌓여 있으면 많이 들어와 있으면 그만큼 힘이 나겠죠. 그럼요. 송기호 TV도 구독해 주시면은 좀 흐뭇하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유명한 셀럽들이 민주당 정치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송기호는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야, 구독중을 바로 구독중이라고 눌렀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송기호 변호사 화이팅 하시고요. 또 도움 필요하시면 또 선거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오십시오. 네, 꼭 불러주십시오. 자, 방송 마칠게요, 여러분. 새날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